네, 반갑습니다. 물경 칼리 동호회 제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크라브마가 여러 단체들에서 이제 나이프 공격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제 뭐 크라브마가 기술이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그런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들을 봤는데 다 훌륭합니다. 다 훌륭하고 이제 제가 좀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설명들을 안 하시길래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무기를 든 사람하고 마찰을 안 일으킨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내가 맨손일 때 상대방의 무기, 특히나 이제 무기에 대한 숙달된 사람이면 사실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권총을 들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구에 따르다가 이제 뭔가 반격할 이제 뭔가 나중에 기회를 엿보는 게 제일 좋다 했죠. 근데 제가 말하는 무기의 전문가들, 무기술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은 묻지마 범죄를 할 가능성은 없겠죠, 당연히. 이걸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일단은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의 요지는. 그래서 형사사건을 분류를 하면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묻지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약간 정신질환자나 약간 그런 쪽으로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뭔가 환각에 취해서 또는 약에 취해서 막 이렇게 나이프를 휘두른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프 지는 방법에 따라서 상대방의 이제 실력에 대한 판가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영상 한번 꼭 보시고, 자, 이렇게 점검 싹싹이라고 하죠. 점검으로 잡았을 때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초보자 아니면 전문가예요. 초보자 아니면 전문가. 초보자들인 경우에는 점검으로 잡으면 이건 나이프를 아예 안 써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찌르면 오히려 자기 손가락을 다쳐요, 이 사람들은. 이게 나이프를 아예 사용해보지 않은 초보자. 근데 나이프를 숙련된 사람들은 위에 이제 요걸 눌리면서 이렇게 안 밀리도록 하면서 뭔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먼저 판가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프에 대한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이프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몇 번 공격해 본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쥐고 있다가 손이 베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파칼로 잡아요, 역검으로. 왜냐면 이렇게 잡고 위에 엄지손가락을 누르면 이렇게 막 찔러도 날이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사람들은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나이프를 어느 정도 사용해 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느 정도 사용은 해봤지만 나이프에 대한 고급 기술이나 숙련도가 없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전문가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실은 이렇게 역검으로 잡기보다는 훨씬 더 동선 제약이 없는 점검으로 잡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가 아니고 완전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자세를 보고 정보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관련된 영상들, 크라브마가 영상들 보니까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공간 안에 내가 갇혔어. 그리고는 칼로 막 이렇게 찌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가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복부를 찌르는 걸 설정을 하고 영상을 많이 올리셨던데, 전문가들은 복부를 찌를 때 직선으로 안 찔러요. 우리 몸은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5도나 45도 밑에서 위로 올려서 찌릅니다. 요 밑을 공격할 때 직선으로 찌르는 거는 관절의 구조상 불편해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직선으로 찌르면서 데미지를 주려면 나이프를 몸에 붙이고 몸으로 막 몸받으면서 팍 찔러 들어가야 돼요. 야쿠자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은 완전 초보자라면 모르니까 그냥 요렇게 잡고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크라브마가 식으로 옆으로 비껴서면서 당연히 몸을 옆으로 비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심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날이 들어오는 중심선상에서 몸을 비껴놔서 버스팅으로 공격해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동작은 노약자들도 따라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나이프를 든 사람이 초보자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냥 본인의 관절에 이제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찌른다면, 이렇게 막 찌른다면 내가 날이 들어오는 방향에 몸을 비껴서서 살짝만 이 상바부로 나이프의 궤도만 바꿔줘도 충분히 노약자들도 이거는 궤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콧잔등 공격하면 일시적으로 당황시킬 수 있어요. 나이프를 든 사람이 초보자라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프를 든 사람이 전문가라면 직선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관절 구조상 불편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우리 몸은 또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밑에서 위로 찔러 올려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동선이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입체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크라브마가식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기서 걸리는 게 아니라 타고 요 팔꿈치까지 올라와서 맞게 돼요. 그러면 이게 누르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파트너를 놓고 설명드리는데 일단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직선으로 찌르는 경우, 초보자들이 직선으로 찌르는 경우 이거 돼요.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저도 우리 멤버분들한테 추천해드려요. 근데 전문가라면 사실은 직선이라는 이 궤도보다는 옆으로 살짝 사각지대로, 시야의 사각지대로 빠진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리듯이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내가 몸을 들려서 해본들 내 몸 중심축으로 오는 데다가 지금 이게 각도가 위에서 밑으로 꺾어 오르니까 여기서 안 맞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찔려요. 찌르는 사람이 시연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짜 실제로 한번 위로 힘껏 복부 쪽을 찔러서 올려보세요. 45도 위로. 그러면 이쪽에 걸려서 여기에 찔리게 돼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전문가한테는 이 기술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전문가라면 사실은 진짜 전문가는 묻지마 범죄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기 위해 막 찌부리지는 않거든요. 뭔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목적을 들어보는 게 좋아요. 들어보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게 제일 좋아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맞죠? 근데 이제 뭐 전문가든 초보자든 완전히 나를 진짜 죽일 목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퇴로가 막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나이프 디펜스에 있어서는 제일 기본 원칙은 어떤 방어 모션이 아니라 원칙들이에요. 원칙들. 무기술에 있어서 무기를 든 상대방이, 나는 무기가 없는데 무기를 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의사가 있을 때는 무기 대등의 원칙을 먼저 설립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무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 뭐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 던져야 돼요. 계속.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뭐 들 수 있으면 들면 되죠. 그래서 저번에 그 이근대위 씨의 그 디펜스에서 말하듯이 주변 밀착을 이용해서 이렇게 견제해도 좋아요. 진짜 어쩔 수가 없을 때는. 완전히 퇴로가 다 막혀서. 그다음에 이 사람은 나를 해칠 목적이 명백하다면 뭐 초보자든 초보자가 아니든 내가 지금 판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초보자라는 게 명확하다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인이고 저 사람이 이제 나이프를 원래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게 아닌 걸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크라브마가식의 디펜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크라브마가 전문 체육관에 가서 배워야죠.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칼 든 상대방 보면 그냥 얼어버려요. 절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크라브마가 전문 도장이나 칼리 같은 무기술 전문 도장에 가서 수련을 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변론을 하고 제일 가장 큰 원칙은 일단은 무기 대등의 원칙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를 든 사람한테 나도 무기를 들어서 집어 던져야 돼요. 뭘.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방어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방어구를 착용해야 되니까 위에 옷을 벗어서 팔에 감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팔에 감은 옷을 방패로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무기를 든 상대방이고 나는 무기를 안 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아무런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나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돼요. 근데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죠. 맞죠? 그래서 옷을 벗어서 위에 감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옷을 벗어서 감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급박하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몸받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칼리 동호회는 현직자분들이 주를 이루고 이제 공안직 계통 근무하시는 뭐 사 분야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원래는 주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훈련을 많이 시키냐면 여기 몸을 움츠려 가지고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몸받음하는 연습을 계속 시켜요. 막 안에 좁은 장소에서 마구잡이로 배열해서.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또 그렇게 몸받음을 무작스럽게 들어왔을 때 흘려서 뒤통수 쪽을 찌르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사실은 답이 없긴 한데 내가 이제 완전히 퇴로가 막혔고 뭐 무기를 들 만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옷을 벗어서 방패막이로 쓸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일단은 내가 몸을 움츠려야 돼요. 왜냐면 몸을 움츠려서 근육을 경직시켜야지만 칼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저항감이 생겨요. 우리 몸이 경직이 됐을 때는 나이프를 찔러도 잘 안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도축하시는 분들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도축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육이 매우 경직된 고기는 자르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을 말아가지고 복근에 힘주고 빳빳하게 힘을 준 다음에 중요 장기 동맥 쪽 그죠? 심장 쪽 가리고 그 다음에 몸받음 하는 거예요. 진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최악의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받음을 해요. 네. 몸받음하고 뭘 해야 됩니까? 고함을 계속 질러야 돼요. 와! 주변에서 내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좋아요. 최악의 순간에 내가 방패를 만들 수도 없고 무기를 들 수도 없다.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고함을 계속 질러가지고 주변에서 나의 위험을 인지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케이스도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서 몸받음이라도 하세요. 알겠죠? 이거 너무 훌륭한데 이게 초보자일 때는 가능해요. 근데 초보자가 아닐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이 들어오는 궤도 루트가 달라서 이거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초보자라 할지라도 이 크라브마가의 버스팅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일단 크라브마가 체육관을 가세요. 아니면 칼리 도장을 가시든지 일단 집 근처에 아무 도장이라도 가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안 하면 이런 내용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최악의 순간에는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몸을 움켜서 몸받음이라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고함을 계속 질러야 돼요. 상황 전파. 알겠어요?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뭐 119 뭐 번호를 누리든지. 어설프게 나도 휴대폰 들렸으니까 대응해야지. 이거는 초보자한테는 가능한데 무기를 든 전문가한테 불가능해요. 이거는 진짜 이 숙련된 전문가들은 그냥 권총을 들고 있는 특수부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총을 들고 있는 특수부대원을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고요. 진짜로. 근데 이제 뭐 죽어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을 겪을 일이 없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뭐 해외여행을 갔다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상황을 전파하면서 몸을 움켜서 몸버듬이라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이제 뭐 크라브마가 체육관을 배우는 수련생들이나 칼리 수련생들이라면 뭐 자기 나름대로의 디펜스를 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밀집된 장소 있잖아요. 이제 버스 안에서 예전에 제가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 큰 회칼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이 가방을 따는 거예요. 소매치기죠. 근데 저는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소매치기는 1인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거든요. 팀으로 움직여요. 팀으로. 근데 제가 거기서 어설프게 뭔가 행동을 취해버리면 그 되게 막 꽉꽉 차있는 버스였기 때문에 이 나이프에 다른 사람이 찔릴 수 있어서 예. 그냥 나이프다! 뭐 소매치기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내려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냥 안 뺐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설프게 거기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걸 꺼내서 나를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그 협박대로 뭔가 들어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시야가 딴 데로 팔리거나 이래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도 좋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근데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사실은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수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를 궤도를 바꿔서 치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공격자, 무기를 든 공격자의 손을 락을 걸어서 그 손을 몸에 붙여서 공간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두 손으로 딱 잡으면 남성이 한 팔을 두 손으로 잡아도 돼요. 그리고는 고함을 막 지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요것도 좋아요. 요것도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격 루트에 따라서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뭐냐면 버프로 찌르는 거 이거 무조건 다 되진 않아요. 그렇게 해결시킬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전문가냐 초보냐냐 다르고요. 맞죠? 그 다음에 그 지형 지물이 어떠한 형태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굳이 무언가 던질 물건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무언가 던져서 눈 쪽으로 계속 던져가지고 이 공격자의 눈을 흐리게 만들거나 데미지를 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의절 집어 던지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펜스라는 건, 셀프 디펜스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셀프 디펜스의 한계는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격해, 넌 그럼 이렇게 받아쳐, 이런 게 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상대방이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제 흉악범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지형 지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련된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종류와 성질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전문가들은 호신술을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크라브마가 이런 버스팅이나 칼리의 어떤 다른 기술들도 그렇고, 그 만약에 기술이 효용성이 없다면 벌써 없어져야 돼요. 효용성이 분명히 있고 상황에 따라서 되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렇지, 어떤 무술이든지 그 무술 고유의 가치는 충분히 높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합기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합기도 아주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이면 손목을 잡자마자 무언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주 많아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이 제일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세요. 체육관 가고, 크라브마가 너무 좋으니까 크라브마가 가서 배우시고, 칼리도 너무 좋으니까 칼리 배우시고, 뭐 그 외에 기타 뭐 주짓수든 유도든 뭐든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그 성질이나 종류를 확장해 나가면 너무 좋겠죠.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을수록 나에게 선택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넓혀지니까. 맞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로잉머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코로나 좀 더 잠잠해지면, 제 칼리 동호회 다시 활발하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단계가 좀 더 이제 나아지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칼리 동호회 멤버님들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